안녕하세요, 테크몽입니다. 갤럭시 탭 S7 시리즈가 출시된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었네요. 그래서 요즘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. 갤럭시 탭 S7을 지금 사도 될까요? 아니면 갤럭시 탭 S8을 조금 더 존버할까요? 라고 말이죠. 처음엔 한두 번 답변을 해드리다가 이런 질문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니까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. 첫 번째는 갤럭시 탭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구나. 두 번째는 테크몽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 만한 게 있겠구나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걸 영상으로 따로 만들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갤럭시 탭 S8, 부르기 쉽게 S8에 대해서 유출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. 그런 정보들에 대한 저의 생각과 꼭 고쳐줬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까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시일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. 갤럭시 탭 S 모델은 보통 1년 주기로 7월부터 8월 요때 국내에 출시가 되어 왔는데, 조금 이례적인 사례는 갤럭시 탭 S3가 약 1년 반 주기로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늦게 출시를 했네요. 하지만 그 다음 S4가 다시 원래 주기인 8월에 출시가 돼서 이 사이클은 최근 갤럭시 탭 S7까지 유지 중입니다. 그래서 이걸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갤럭시 탭 S8은 7월부터 8월 중에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중간에 갤럭시 탭 S5 이처럼 펜을 뺀 모델이나 아니면 펜은 되지만 디스플레이의 품질이나 성능을 좀 낮춘 갤럭시 탭 S6 라이트처럼 그런 모델이 중간에 출시가 되더라도 S3 때를 제외하고는 이 출시 일정이 지켜졌거든요. 근데 전 왠지 이번에는 갤럭시 탭 S8이 조금 더 늦게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갤럭시 탭 S7 라이트라고 불리는 모델이 6월에 출시될 거란 정보가 좀 유출이 됐거든요. 근데 이 녀석이 출시되고 나서 한두 달 후에 갤럭시 폴드 3세대가 공개될 거라고 예상되는 7월 달에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 탭 S8이 같이 공개된다? 글쎄요. 물론 갤럭시 탭 S7 라이트의 모델명을 보면 SMT730, 735 이렇게 7로 시작하는 모델이니까 갤럭시 탭 S5E가 SMT720인 걸 감안하면 왠지 마찬가지로 펜이 없는 모델일 수도 있고, 스냅드래곤 750G로 S5E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수준이라 S8의 경쟁 상대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렇게 짧은 간격을 두고 출시를 할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. 그냥 출시 시점만 평소보다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늦으면 2021년도 8월, 진짜 더 늦어지면 갤럭시 탭 S3처럼 한 해를 아예 건너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. 최근 돌고 있는 삼성 개발 일정 루머를 보니까 S7 라이트는 보이는데 S8이 8월까지는 안 보이네요. 물론 루머를 다 믿을 순 없지만 S7 라이트와 S8은 조금 간격을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갤럭시 탭 S8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스펙이나 성능은 어떨까요? 갤럭시 탭 S7 시리즈가 워낙 잘 나왔잖아요. 하드웨어적으로는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습니다. 성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P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에서 스냅드래곤 888로 소폭 성능 향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. 그 외에 램 용량이 소폭 늘고 저장 공간이 좀 늘어나고 이런 유출 정보는 있지만, 사실 전체적으로 크게 변한다는 느낌이 들만한 유출 정보는 없어요. 화면 인식도 S7이나 S7 플러스 같이 두 개로 나눠지고요. 지문 인식도 S8 같은 경우에는 S7과 마찬가지로 측면에 이런 에어리얼 방식으로 될 것 같고, S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7 플러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 적용될 것 같고요. 배터리 용량도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이건 정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. 게다가 배터리 충전 속도는요, S7에서는 이렇게 10V 4.5A 45W까지 지원했는데 S8에서는 또 25W까지 지원한다는 루머도 있어서 충전 속도가 더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물론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완전 충전되는 완방 완충 기준으로 시간을 45W와 25W를 비교해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, 초기 충전 속도에서는 확실히 25W보다 45W가 빠르거든요.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오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이제 S7 시리즈 때도 초기에는 충전 속도가 15W란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출시가 된 걸 보니까 45W였잖아요. 그래서 이건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럼 진짜 S8은 완전히 업그레이드고 S7 가진 사람들은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없을까? 우리가 S8에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제 생각에는 액세서리와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향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상컨대 플렉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콜라보레이션을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갤럭시 탭 액세서리라고 하면 역시 여기 있는 S펜하고 북커버 케이스나 키보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이거는 갤럭시 탭 S 새 모델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해서 개선돼 왔잖아요.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까요? 여기서 마치 업그레이드가 확정된 것처럼 말씀드리는데, 그리고 마치 제가 업그레이드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어쨌든 뭐가 더 편리해질까요?
여기서부터는 유출이 아니라 개발자의 영역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매일같이 S7 플러스를 실사용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 업데이트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게 방금 말씀드린 S펜하고 키보드 커버 그리고 다른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. 전 S8에서 S펜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. 바로 첫 번째는 부착의 자유도를 올려주고요. 두 번째는 팝 리젝션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S펜은 상단에 부착할 때 이렇게 붙이면 부착이 꽤 잘 되는데 반대로 부착하게 되면 붙긴 붙는데 부착력이 반대쪽보단 좀 많이 떨어지고요. 그리고 후면에 부착할 때는 이렇게 부착하면 부착도 잘 되고 충전도 되지만 반대로 펜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부착을 하게 되면 부착력도 떨어지고요, 충전도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커버도 정상적으로 덮이질 않습니다. 매번 넣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보고 넣는 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팝 리젝션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하긴 했는데 S펜으로 이렇게 필기할 때 펜보다 손이 먼저 닿아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스크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화면 잠금 기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만들어 놨을 때도 이왕이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누를 수 있게 여기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. 그래서 전 필기를 할 때마다 무조건 이걸 잠궈 놓고 필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따로 눌러서 잠그는 것보다 이렇게 메모장 눌러서 필기장 만든 다음에 매번 이렇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항상 켜진 채로 실행되게끔 설정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전 새 노트를 만들 때 이렇게 노트를 만든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한 160%까지 전체 화면까지 확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 잠금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전체 메모장이 꽉 차게 하는 것도 버튼 하나로 가능하게 해줬으면 그럼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안드로이드에서 플렉스리라는 새로운 필기 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플렉스에서는요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한 손가락 패닝 옵션을 켜고 끌 수가 있거든요. 이거를 꺼놓으면 한 손가락으로는 화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. 두 손가락으로 해야만 화면이 이렇게 움직여요. 그래서 삼성 노트도 아예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동하지 않게 한 손가락 패닝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키보드 커버 부분의 업데이트인데 사실 전 이 부분을 가장 빨리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전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느끼고 있고 이건 거의 결함이다 싶을 정도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건 타이핑이 빠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일반인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빨리 타이핑을 하면요 중간에 타이핑의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입력됐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입력을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애국가를 친다고 해볼게요. 화려강산이라는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. 이 산자를 치려고 하면요 이걸 빨리 치잖아요. 이런 식으로 타이핑이 됩니다.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로 하면 이런 게 없어요. 이 키보드 정품 케이스로 했을 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. 네가 아보다 니은을 먼저 쳐서 그런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요 시읒을 가장 먼저 누르고 R을 그 다음에 누르고 니은을 그 다음으로 누르는데 산이 아닌 오타가 쳐지죠. 그리고 제가 화려라는 글자를 좀 여러 번 쳐볼게요. 방금 보셨어요? 히읗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. 저는 분명히 백스페이스를 안 눌렀거든요.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글자를 교정해버려요. 이거는 갤럭시 탭 S7의 키보드 커버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도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있어가지고 키보드 커버 문제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타이핑을 빨리 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내용을 바꿔버리는 이게 타이핑을 정말 많이 하는 입장에선 불편합니다. 우자 분명 눌렀거든요. 여기서는 아예 우자가 안 쳐지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빨리 타이핑을 했을 때 타이핑된 순서가 바뀌어 나오거나 아니면 우자가 안 쳐지는 것처럼 아예 인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인식을 했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이 순정 키보드 커버를 이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. 이 키보드 받침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들고 다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입니다. 타이핑 속도가 정말 빠르신 분들이 여러 번 똑같이 쳐보시면 분명히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갤럭시 탭 S8에서는 꼭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. 타이핑이 빠른 분들이 이렇게 쳐보시면 문제가 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바로 발열이에요.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기할 때 포고핀 주위에서 생기는 발열입니다. 이 키보드 커버를 연결할 때 보면은 여기 이 포고핀이 여기에 닿는 이렇게 포고핀 단자가 있어요.
필기를 작게 할 땐 상관이 없는데 필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발열이 심해져가지고 필기할 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갤럭시 탭 S7이나 7 플러스의 정품 키보드 커버를 보면 여기 이렇게 S펜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버가 있잖아요. 경사 때문에 S펜 커버가 있는 부분을 위에 위치하게 하면 이 포고핀 단자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필기할 때 자꾸 아래 부분에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엄청 불편합니다. 물론 이제 이 커버 떼고요, 이거 이렇게 180도로 뒤집어 놓고 쓰게 되면 그 열이 거의 안 느껴지긴 하는데, 쉬고 있는 갤럭시 탭 데리고 와서 온도를 측정해봐도 원래부터 아래가 좀 더 높게 나오네요. 근데 여기에서 약 2분간 필기를 하니까 바로 최고 온도가 한 3.2도 정도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충전 상태, 디스플레이 밝기, 주사율, 백그라운드의 필기 양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확실한 건 일상 조건에서 좀 아래가 불편할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. 갤럭시 탭 S8에서는 이렇게 필기할 때 생기는 발열에 대해서는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 탭 S7 시리즈의 후속작인 갤럭시 탭 S8에 대해서 출시 예정일부터 스펙, 그래서 S7에 아쉬웠던 점들이 S8에서는 개선되길 바라는 그런 점들까지 이렇게 영상에 다 담아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스펙은 뭐 업그레이드 크게 안 돼도 만족합니다. 그치만 여러분들도 저도 잘 알고 있는 갤럭시 탭 S7이나 S7 플러스에서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품질 문제라든지, 그리고 여기 언급되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업그레이드 돼도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갤럭시 S8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갤럭시 탭 S7도 처음에 비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진짜 갤럭시 탭 S7은 갤럭시 탭 시리즈 중에서 역대급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확 바뀌는 것보다 실사용자들이 느끼는 아쉬운 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만 해도 많이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 공개된 스펙만 봤을 때 뭐 S8이 성능 조금, 램 조금, 저장 공간 조금 외에 뭐 업데이트 된 것도 없네,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실제로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점들을 다 잡으면은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갤럭시 탭 S8이 원래 보통 때 했던 것처럼 7월이나 8월 중에 출시가 될지, 아니면 더 늦춰져 가지고 심하면은 내년까지 밀릴지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,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게 3월이거든요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여태까지 그러했던 삼성전자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갤럭시 탭 S8은 역대급 중에서도 또 역대급 제품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제품을 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테크몽이었습니다.